숙제 내줬잖아요, 제가. 네, 숙제 내준 거, 그 종목 좀 써주실래요? 2차 전지. 지금 저는 9월 초가 이제 거의 유력하다고 공개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9월 초로 보는 데 있어서 섹터를 좀 이제 어떤 게 이제 올라갈 거냐. 하나하나 매주 한 섹터씩 짚어봐야 되는 건데, 제가 교육 차원에서 짚어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항상 시장의 위기가 오면,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의 위기가 오면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존의 이 성장 섹터, 그거를 조정이 많이 나오면은 찾아서, 종목을 추려가지고 많이 떨어진 거를, 예를 들면 지금의 2차 전지, 2차 전지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섹터, 과대 낙폭을 한 섹터를 종목을 추려갖고 들어갈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시장이 2천을 깼어요.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종목이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인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좋게 보는 2차 전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많이 올랐죠, 지금. 10만원에서 6배 정도 올라갔네, 이게 2차 전지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만약 폭락이 나왔어, 지수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 정도? 이 정도 왔다고 칠게요. 예. 30만원 정도 왔을 때, 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이 좋게 보는 종목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당연히 제약바이오야. 제약이 지금 코로나 때 지금 근처에 있단 말이야, 제약이. 코로나 때 급등을 했어. 코로나 때 폭락 저점에 있잖아요, 지금 제약이. 요번 주에 많이 지난주에 많이 올랐지. 근데 아직도 주봉을 보면은 요봐요, 바닥이잖아, 지금.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2차 전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아니면 과대 낙폭한 제약바이오주를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볼 것이냐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는 뭐가 있냐면 수소, 그리고 과대 낙폭하면서 자고 있는 종목이 게임주란 말이에요.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주. 언젠가는 올라갈 건데 그게 지금 말도 안 되게 내려가 있잖아. 지금 AI,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주, 그리고 수소까지, 우주항공주, 요렇게 이제 추릴게요. 일단 거기서 추려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가 붙냐 하면은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근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폭락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없는 것들이 더 많이 떨어져. 더 훅훅 그냥 종이같이 움직여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잖아요. 저평가다, 이럴 수가 없어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꽤 있어, 지금. 예.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뭐 실적 보고 원래 하는 게 아니니까, 제약바이오주는. 그런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투기성 자금은 신용이 될 수도 있고, 급한 돈일 수 있어요. 급한 돈. 단기성 자금이란 말이야. 그때 내가 이제 얘기한 거 중에 시장에서 필요 없는 돈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단기성, 투기성, 이런 것들. 이런 파생 관련된 것. 그런 게 들어오면 시장이 금방 떨어진다고. 유지를 못하고. 장기성 어떤 투자금이 들어와야 시장이 건강한 시장이지, 단기성 자금은 건강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주에 들어오는 돈은 단기성 자금이 많아요, 보통. 그래서 차트가 다 지저분하고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빠르게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반도체나 이런 큰 섹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한 뭐 2차 전지라든지 요런 데 들어오는 거는 좀 그나마 장기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천천히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성장성이 크면 뭐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첫 번째로 2차 전지주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오늘은 방송할 시간이 짧아서 2차 전지 하나만 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뭐 여러 개 섹터를 볼 건데 한 3주에 걸쳐서 8월 한 셋째 주까지 섹터를 이제 보고 떨어질 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들과 섹터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봐야 돼요. 빨리 보고 떨어질 때 이걸 지켜봐야 돼. 그래서 매수 기준이 있어 또 그게.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2차 전지 중에 좀 좀 괜찮겠다.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 보시면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 VM원텍?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이어가지고. 내가 많이 보던 종목은 아니고 알려진 종목이 아니어서 이거는 많이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 약간 좀 로또 개념의 그런 걸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런 거지. 포스코 뭐 인터내셔널이나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거는 이제 시장 수익률은 넘고 주도 주격에 될 게 분명한데, 주도주가 될 게 분명한데 어디서 잡냐가 문제예요. 이제 2차 전지주들은 어디서 잡냐가 게임이야. 이게 이제 앞으로는 올라갈 건 누구나 알지. 근데 얼마에 잡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걸 거 아니에요. 장이 어디까지 떨어져 가지고 바닥 근처에서 지금 사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이제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얼만큼 싸게 잡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잖아요. 근데 포스코 뭐 퓨처엠을 25만 원, 뭐 지금에서 25만 원 너무 싼가? 30만 원에 산다고 칠게요. 그러면 35% 정도 하락했을 때 사는 거거든요. 지금에서. 고점 대비 반토막이야, 이게 정확히. 저번에 에코프로 버블 2주 전에 있을 때 70만 원을 찍었는데 35만 원까지 오면은 반토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70만 원으로 고점을 보는 게 아니라 60만 원으로 고점을 보는 게 맞아요. 계산을 할 때는. 그러면 35%에서 38% 정도의 하락 지점에서 피보나치 1차 지지선, 거기가 이제 35만 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러면 35%가 떨어지고 거기서 사면 35만 원에 샀잖아, 예를 들어서. 다시 60만 원을 가면 그건 35%가 아니지. 75% 정도 되겠네. 수익률이. 예, 떨어질 때는 35%지만 먹을 때는 75%라고. 60만 원이 오면.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60만 원이 단기간에 반등이 60만 원까지 나온다. 폭락을 해서 샀는데 그러면 70% 수익률에 한 달 안에 뭐 이제 그렇게 수익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저점이 지금 6천 원이잖아요. 그럼 50%를 떨궈야 되잖아. 근데 이건 가볍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리고 유통 주식 수도 별로 없어요, 지금. 유통 주식 수가 한 1,000만 주가 안 돼. 8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유통 주식 수도 더 없고, 지금 바닥 대비해서 크게 올라간 게 없다는 게 장점이죠, 이거는. 그리고 상장 이래에 대시세가 안 나왔고.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밑에 뭐 한 8,000원, 7,000원만 준다. 그럼 이거는 로또가 될 수 있어요. 길게 봤을 땐. 성장성이 분명히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건 분명히 맞는데 이게 매출이 그렇게 나오는 산업은 2차 전지의 핵심은 2차 전지 장비나 이 검사나 뭐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가 핵심이란 말이야. 소재가.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로또가 될 수 있는 게 많이 시장 수익률은 나올 것 같은데 가면은 크게 갈 수 있는 거지. 기관 마음일 것 같아, 이거는. 이거는 외국인이 하는 종목은 아니고 기관이 하는 종목이니까 거기에 있어가지고 나름의 제 휴민트를 동원해서 뭐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볼 텐데 조금 애매한 게 있어, 이건. 올라가면 대박이지. 근데 안 올라갈 수도 있지. 하지만 적정 어떤 걸 사도 아무거나 사도 뭐 3, 40% 난다. 평균적으로 3, 40%에서 50% 난다 쳐요, 한 달에. 근데 그거 이상은 올라갈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폭락을 기다렸고, 지금 폭락했을 때 뭘 사냐에 있어서 어떤 걸 사야 더 수익을 많이 볼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종목을 뽑아 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리아리 님이 대주전자, 근데 이게 별표가 색깔이 다 틀리네. 이게 왜 그런 거지? 별표가 왜 색깔이 다 틀리지? 아리아리 님이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잘 아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이게 기간이 엄청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잘 알아요, 이 종목을. 기간이 많이 들고 있어. 제가 올 초에 작년에도 했었고, 올 초가 아니라 작년에 했었어요, 이거를.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기간에 많이 들고 있잖아, 지금. 이거 봐요. 웬만한 자산운용에서 다 갖고, 미래에셋하고 삼성에서 이 정도 갖고 있으면 거의 기간에서는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돼. 예. 미래에셋하고 삼성이 우리나라 1, 2 자산운용이에요. 지금은 삼성이 더 많아. 자산이 운영하는 게.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예. 1% 삼성에서 지금 1%면은 130억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49면은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이 정도면. 예. 주식을 많이 비워놨어요. 지금 자산운용사들에서는. 근데 이 정도면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워낙 기관들에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 많이 떨어지면 이건 사도 돼요. 많이 떨어지면. 근데,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오를 때도 이게 지금 많이 원치 올라서 많이 떨어져 봐요. 한 7만원, 6만원? 이 정도 올 것 같은데. 왜냐면 떨어지면 얘네들 산다니까. 기관들이 이거 더 산다고. 왜냐하면 이 회사의 이미지라 그럴까? 기관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는 이미지는 뭐냐면 믿고 있어, 굉장히.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실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이게. 실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근데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 맞아. 많이 떨어지면은 이것도 괜찮을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는 딱 얘기를 하자면 지금 시가총액 1조 3천억이잖아요. 2차 전지주 중에서 지금 많이 오르고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지면 차라리 그거 들어가는 게 나아요. 이거보다는. 올라갈 게 확실하니까. 그거는. 예, 그렇고. 전기개미님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이거는 있잖아요. 이것도 올라갈 게 자명한데,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이것도, 많이 떨어지는 게 관건이에요. 많이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2차 전지 원료에서는 세계 1위 기업이 될 게 이제 확실해졌잖아. 포스코가. 수직 계열화를 지금 이미 절반은 달성을 했고, 그래서 향후 한 5년 동안 계속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성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주가는 내년까지는 일단 올라가겠죠. 내년까지는. 근데 수익률 면에서는 이게 덩치가 커가지고 이거보다 이제 포스코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앱. 포스코 퓨처앱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따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2차전 중에 탑픽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세비캠이 어이 아니야? 실적 성장세가 이것도 딱 어느 정도 가닥을 잡혔다고 봐요. 이거는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 폭락이 와도 이거는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 이게 무상증자를 한번 하면은 이게 좀 괜찮을 건데, 주식수가 400만 주밖에 없는데 유통 주식수가 200만 주란 말이야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거의 60%야 이게. 주가 지금 주식이 9만 원, 10만 원대잖아 지금. 이게 좀 약간 아쉬워. 이게 유동성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내가 왜 안 떨어질 거라고 하냐면 주식수가 없고 이거는 버나마나 장기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주식 자체가 이제 고가의 주식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모든 조건이 장기 투자자들에 위한 주식이다. 차트에 딱 써 있다고 지금 그게. 이거 많이 떨어지면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 많이 떨어지면 세비캠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거는. 눈 감고 매수해. 눈 감고. 그냥도 이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도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물량이 한번 잠기면은 이런 거는 끝도 없이 올라간다고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가. 그리고 기관들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1%가 넘는 데가 없고 많이 안 들고 있거든요. 이거 물량 잠기기가 또 쉬워 이런 게. 그리고 무상증자를 한번 보통 상장 내 3년 내 해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이. 그럼 이게 지금 몇 년 됐어? 2022년 8월 4월에 했잖아. 그럼 지금 1년 된 거네 정확히. 2년에서 3년 내 하거든요. 빠른 회사들은 1년 6개월 만에 하고, 만약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무상증자를 한다고 치면 지금이 완전 빠지면 이거 무조건 담아야 되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보고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다고 쳤을 때 무상증자를 할 확률이 높은 시즌이 내년이거든. 무조건 해야 돼. 왜냐하면 400만 주고 480만 주고 대주주 지분이 60%짜리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안 하면은 이거는 주가가 애매해져. 기관들이 못 들어온다니까 이런 건. 주식수가 없으면은. 왜냐하면 주식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100억을 샀어. 내가 이 한 종목을 100억을 갖고 있다고. 난 개인 투자자고. 내가 한 번에 던지잖아? 급락에 거래량이 없어서. 그래서 기관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건 버나마나 5억에서 뭐 10억, 20억, 30억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 몇 명이.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기관들이 비관적으로 봐요. 한 사람이 던지면은 그 물량을 시장에서 흡수를 못 하니까. 그래서 좀 거래량이 이거 봐봐요. 하루에 10만 주도 안 나온단 말이야, 지금. 평상시에. 만 주 나왔어? 만 주 나올 때도 있네, 거래량이. 거래량이 만 주면은 뭐야, 이게. 그냥 50억만 있어도 상한가 만든다는 얘기 아니야. 거래량이 하루에 만 주 나오면은 50억만 있어도. 그러니까 기관이 못 들어오지. 이런 건. 근데 많이 빠지면은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주식수가 적고 성장성이 명확하고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구성 요소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주주 지분, 자산운용사에서 얼마나 들고 있고 자산운용사에서 안 들어온 이유,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이유, 외국인이 지금 10만 주 갖고 있는 10만 주 0.21%잖아. 이런 거는 외국인도 싫어한다고. 외국인도 싫어해. 시가총액이 거의 뭐 이게 지금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외국인이 이 정도 갖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뭐 이번 폭락이 아니라 유통 주식수, 주식의 가격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산운용사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우리나라 기관들이 리스크 요인에서 이거는 탈락이야.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야, 이거는. 돈 많은 개인이 던지면은 답이 없어, 이런 거는. 하한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허미연님께서 HB 테크놀로지요. 이게 나는 이거를 거래해 본 적은 없고요. 저는 대주주 지분이 20%, 도강판, 화산판, ACD, AOML 검사 장비, 초음파, LCD나 요런 회사들이 보통 검사 장비 뭐 요런 걸로 2차 전지 쪽 하긴 하는데, 삼성 SDI 2차 전지 검사 장비 납품에 성공함. 아, 있네. 2차 전지 매출액의 2배가 넘는 135억 원의 수주에 성공하다 했다고. 그럼 매출액이 지금 매출이 1,800억인데 거기서 삼성 SDI에 1년에 한 300억 정도 지금 매출이 나온다고 치면은 주가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뭔 이유가 있을 건데 분명히 외국인도 1% 들고 있고 최근에 내가 몇 년 이내에는 이거를 거래를 해보거나 뭐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언제 뭐 거래를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이게 벌써 갔었어야 돼, 이 정도면 종목이. 반도체주로 의식을 그냥 장비주로 인식을 하고 있나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가? 요거는 허미연님 제가 좀 알아볼게요. 요게 2차 전지 쪽으로 분명히 매출이 있고, 근데 이 2차 전지 검사 장비도, 지금 2차 전지에도 이 패션이 있단 말이에요. 대주 전자재료 60주선 가까워지고 괜찮아 보여요. 60주선. 아, 아리아리님, 이게 60주선이라는 거는, 60주선이라는 거는 지지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을 시장이 최근에 올라갔었던 거, 요렇게 지금 많이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많이 올라갔을 때는 첫 번째 지지를 60주선으로 보는 게 맞아요. 여기 지금 맞고 강하게 튕겼죠. 예. 여기도 다 60주선 타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지금 고가놀이 고점에서 이제 한번 꺾이고, 장이 꺾일 때 꺾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여러 번 깼단 말이야. 여러 번 깼기 때문에 이거는 차트가 깨졌다고 봐야지. 예, 깨졌다고 봐야지. 만약에 에코프로에서 주도주를 얘기를 한다고 내가 했잖아요. 주도주? 그 영상에 보면, 과거 영상에 보면, 주도주급에서 처음에 시세가 크게 나서 60주선을 찍을 때 거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60주선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게 잘 맞는 거지. 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어쨌든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을 보면 그런데 이미 꽤 시세가 난 지가 지났잖아요. 그건. 예. 그리고 나노 신소재. 이런 게 60주선의 지지가 되는 거예요. 60주선 여기 보여요? 60주선? 예. 계속 60주선 타고 올라갔다고 이게. 이게 주도주잖아, 이거는. 2차 전지에 있어갖고 이게 주도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60주선에서 또 사는 거야. 10만 원. 근데 이거는 나는 좀 그런데 60주선 오더라도 요번에 이거는 만약 60주선에 왔다. 근데 지수를 봐야 되겠지. 지수가 폭락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깨겠지. 60주선을. 근데 그거는 이미 60주선에 지금 여러 번 깼고 거기 갖다 놨잖아요. 예, 그러면 지수가 지금 내려올 거잖아. 그러면 그건 60주선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바운더리가 좀 남아있는 이 지금 최근에 시세가 났다가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지수가 오르는 중이면 지수가 지금 오르는 중이야 막. 그리고 앞으로도 돈이 긍정적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해당되죠. 예.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좀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야. 코언테크? 장비주들, 2차전지 장비주들을 많이 찾아왔잖아요, 지금. 그 왜 지금 공통점이 그러냐면,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2차전지의 핵심은 소재예요. 원료예요, 원료. 원료랑 소재. 그렇기 때문에 원료랑 소재가 비싸니까 수요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장비주들은 수혜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만큼 돈을 앞으로 벌 수는 있는데 성장이 진짜 2차전지 원료나 소재처럼 급속하게 늘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봤던 종목은 2차전지 주지만 장비주는 1순위는 아니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난다 그래가지고 시장 수익률보다는 높겠죠. 언급이 많이 되고 하니까. 차라리 폐배터리 관련주 있잖아요. 그게 더 MPC 같은 거 있잖아. 장비주보다는 수혜가 더 많아요. 폐배터리가. 이런 게 수혜가 더 많다고. 성일하이텍인가? 성일하이텍이 많이 가지 않았나? 아니다, 이거 예전에 많이 갔구나.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 다 비슷한 패턴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지저분한 거예요, 지금. 차트가. 이렇게 작은 종목은 차트로 봐야 돼. 네, 차트로. 매트릭스가 아니고. 내가 이거 얼마 전에 봤었는데. 요것도 저거 아니야? 저거. 검사 장비. 폐배터리나 그 원료나 소재가 아닌 종목 중에 세비캠이 지금 나온 종목들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1순위고 그다음이 아까 저기 부이온텍하고 이노매트리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이. 왜 그러냐면, 이유를 얘기를 하면 앞전에 건 내가 이유를 얘기를 했고, 이 회사는 2차전지 그 엑스레이 장비 비중이 높고, 그리고 매출이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성장성 대비, 시가총액 대비, 또 이게 싸고, 기간이 미래에셋이 1% 갖고 있는 거야. 의미 없다, 이거는. 1%, 뭐, 다른 데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요 그 사업이 거기에 편중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검사 장비, 2차전지 검사 장비.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당연히 수요가 많은데, 여기도 당연히 거기에 편중하는 매출액 자체가 많으니까, 다른 거보다는 이제 늘 수 있는 거고, 차트가 일단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가. 이거는 그렇게 지저분한 차트는 아니거든요. 여기 뭐 매물대야 좀 있겠지. 매물대야 있겠지만은, 이거는 차트가 좀 그나마 지금 본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 순서대로 제가 볼게요. LNF잖아요. 2차 전지의 이 양극재 관련해서 원료나 소재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우리가 살 일이 없어요. 당분간은 폭락이 왔을 때 봐야 돼. 당분간은 사면 안 돼요. 이거는 폭락이 지금 9월 초에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이제 거의 그때 바닥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던가 더 크게 빠지면은 뭐 9월 내내 빠질 수도 있겠죠. 그게 지나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게 지나서 이게 주가가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은 그때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지금 장비주들 말고 이 소재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바닥에서 우리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많이 떨어져야지 일단 사야 되는 조건이 나오겠죠. 많이 떨어져야. 근데, 2차 전지 이 메인 종목들이, 소재나 이 원료 종목들이, 많이 안 떨어졌어.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많이 떨어진 거를 찾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나는, 이 LNF나 에코프로보다 앞으로는 포스코 쪽을 보고 있어요. 포스코 쪽을. 이것도 나쁘진 않는데, 이거는 차트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림이지만, 차트상으로는, 이 올라갈 요소는 충분히 있어요, 이게. 올라갈 요소는 충분히 있는데,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애매한 거야 이게 지금. 건설 비중이 꽤 있네. 이게 전에 뭐였지? 전에 이게 금호 아니야? 롯데 전에 금호석유? 금호석유 아니야 이거? 아니야, 금호석유는 롯데케미칼. 기억이 잘 안 난다, 씨. 잠깐만.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 소재. 건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 2차 전지 비중이, 뭐 그렇다고 양극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매출이 그러니까 딱 지금 답이 나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재나 원료 부분이란 말이야. 지금 시장이 딱 형성돼 가지고 성장성이 명확히 나온 것들이 그거고 나머지들은 지금 검사 장비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간 이유는 어떤 독과점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는 데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사 장비는 우리나라 말고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한 건 반도체랑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들이 진입 장벽이 이게 높지 않다는 거가 이게 주가가 안 가는 이유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2차 전지 검사 장비에 있어서 이거를 갖출 수 있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안 간 거고, 양극재나 이런 건 진입 장벽이 높잖아. 아무 회사나 준비 없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일단 원료를 뭐 광산에서 추출을 해야 되고 그걸 또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금양 있잖아요, 여러분들. 금양이 지금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몇 조를 들여가지고 지금 광산도 사고 부산에 공장도 짓는다 그러고 MOU까지 지금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봐야 되겠지. 그게 잔금을 못 치르면 주가는 완전 폭락하겠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양극재나 원료나 소재 부분은 단기간에 쉽게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검사 장비라는 거는 기존의 반도체 이 회사들이, 쉽게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안 가는 거고. 근데 수익률 면에서는 당연히 양극재나 원료 소재의 이런 회사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 하여튼 그렇고, 요거 내가 오늘은 시간적으로도 조금 이제 앞전에 방송도 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어요. 한 1, 20분 더 하고 아마 종료를 할 건데, 종목을 내가 오늘 좀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줄게요. 예. 2차 전지 소재 양극재가 핵심이지만 지수 하락시 소재주보다 장비주들이 더 떨어져서 흥반등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장비주들이 더 떨어져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는 양극재가 많이 올랐잖아요. 소재나 원료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지수가 떨어지면 그것도 떨어지겠죠. 근데 오른 거는 분명히 오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시가총액이 1,000억 단위, 조 단위 아래 것들은
뜬금없이 오르는 이유 없이 오르는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된 종목들은 이유가 다 있어서 오른 거예요. 분명하게 숫자로 찍혀 있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큰 종목들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명확한 거예요. 그건 앞으로 최소 내년까지는 그게 올라갈 거예요. 시장이 뭐 진짜 큰일 나지 않는 한. 헌데 내가 지금 조금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앱손모빌 있죠? 미국의 화학주. 거기서 리튬 진출한다 그래요, 지금. 리튬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신경이 쓰여요. 예. 거기도 지금 정유부터 다 화학 관련해서는 하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뭐 어디 뭐 광산을 사가지고 또 뭐 거기는 그냥 쉽게 1년만 해도 다 만들어 버릴 수 있을 거야. 아마 기존 공정 과정이나 이런 게 거의 세계 1위의 그 정유 회사거든요. 저 앱손모빌이. 애플 이전에는 그 회사가 시가총액 1위였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화학주예요. 그게 듀퐁보다도 훨씬 커요. 근데 거기서 리튬 진출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너도 나도 다 뛰어들면은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성장성이 좌우될 것 같아. 지금 성장은 분명한데 숫자로 찍히는 부분이 다른 회사, 큰 회사에서 뛰어들면 단가가 일단 낮아져요. 치킨 게임이라고 하지. 예를 들면 인텔이 삼성한테 크게 앞섰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 뒤지는 이유가 뭐예요? 치킨 게임을 해서 삼성이 이겼잖아. SK 하이닉스랑 단가를 낮춰가지고 마진을 줄이는 대신 물량 공세를 했단 말이에요, 삼성이. 지금 반도체 싸움이 2차 전지 소재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통찰을 하고 있고, 그게 선발적으로 지금 뛰어든 게 엑손모빌이에요. 그래서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어. 근데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길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말고도 다른 종목 볼 건데 2차 전지로만 얘기했을 때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통화하고 이러면은 지금 그걸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2차 전지가 이쪽 지금 저기 뒤에 오크우드라고 써 있죠, 건물. 저기가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본사예요. 저기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는 게 뭐냐면, 지금 오크우드 호텔이 저게 포스코에서 진 거예요. 송도의 건물 대부분이 포스코에서 진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는 게 뭐냐면, 변수. 치킨 게임 이것도 분명히 거쳐. 앞으로 10년간 돈이 가장 많이 성장이 가장 크게 예상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AI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 말고 이 공장 쪽에서는 이 2차 전지가 가장 돈이 될 사업인 건 맞.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장할 건 분명한데 이게 어느 시점에 치킨 게임을 해서 단가가 낮아지고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거냐. 지금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분명히 그게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앱손모빌이 있는 거고. 예, 이해되세요? 다른 회사에서도 분명히 뛰어들 거예요. 큰 회사들은. 애플은 안 뛰어들겠지만 돈이 있는 회사들은 돈 된다 그러면 다 뛰어들지. 애플에서 만약에 뛰어든다 그러면 뭐 애플이 뭐 그쪽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던. 그래서 나 당장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싸게 팔 거야. 그러면 시장 지금 마진율이 계속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저번에 제가 3주 전인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세계 글로벌 1위 리튬 글로벌 1위 회사들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또. 마진율이 거의 70%였다니까. 영업이익률이. 근데 지금 줄었는데 지금 60%예요. 그게 줄은 거야, 그게. 엄청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지금.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옛날에 현대전자였잖아요, 여러분들. 현대전자랑 삼성이 한 것처럼 캐파 싸움, 치킨 게임을 분명히 거쳐요. 어떤 사업이든. 여러분은 그거를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뭐든 다 그래. 예, 뭐든. 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불가지. 하루아침에 뭐 광산을 인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리튬 관련해서는, 소재랑 원료 관련해서는 치킨 게임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내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전까지 먹을거리가 있는데, 포스코 퓨처, 지금, 잠깐만, 종목은 다 한 건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게, 너무 제 그 어떤 기술적인 기법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고 본인들도 공부를 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지 제가 알려주기만 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알려주는 거는 남들보다 좀 빨리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몇 년, 20년간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어떤 신호, 요런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장 경험에 의한 통찰력.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 치킨 게임. 요거가 이제 핵심이 되겠지. 오늘의 주제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금 누가 봐도 포스코가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 할 게 명확해요. 네, 포스코가 수직 계열화를 너무 쉽게 했고 그거를 뭐 물론 준비를 했겠죠. 예, 물론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박태준. 그분 진짜 왜냐하면 2007년에도 포스코가 똑같았었어. 글로벌 1위 철강에서. 근데 지금 그 어려운 거를 2차 전지로 또 글로벌 1위를 해버리네. 진짜 우리나라가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 진짜로. 박태준 회장님 진짜 존경합니다. 예. 어쨌든 2차 전지에 있어서 포스코가 지금 글로벌 마켓시어 1위를 지금 앞으로 하는 건 분명한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치킨 게임을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지금 엑선모빌이 이 2차 전지 시장에 진출을 해서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내년에 분명히 치킨 게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의 변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증권사에서는 그런 거를 알아보고 있을 거야. 제도권 애들은 조사를 하고 변수가 그게 있으니까 어쩌면 JP모건에서 지금 에코프로 공매도를 1년 동안 들고 있는 이유가 그걸 수도 있어요. 치킨 게임. 이게 진짜 역사적인 고점일 수도 있다니까. 산업이라는 거는 성장하는 게 분명해도 변수가 항상 있어요. 변수가. 도시바 아시죠? 일본에. 도시바. 그게 하루아침에 망했잖아. 아세요? 지금 SK하이닉스랑 미국의 어디랑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인수했잖아요. 그거를. 그게 그런 거야. 치킨 게임. 도시바라는 회사는 뭐 옛날에 보면 삼성전자 정도 되는 회사였잖아요. 도시바가. 근데 그게 망할지 누가 알았냐고. 한순간에. 반도체의 어떤 지금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성기였는데, 그게 망할지 누가 알았겠냐. 삼성이나 이 SK, 우리나라에서 코리아 반도체들이 다 죽여버린 거라니까? 치킨 게임을 해서. 그게 불과 3년도 안 걸렸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아니에요, 반도체가 지금. 그 다음이 자동차, 그 다음이 2차 전지겠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2차 전지를 우리가 이제 사긴 사야 돼요. 근데 올해까지는 나는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나 치킨 게임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는 건 확실해 보이고 내년에 걱정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거는. 예, 내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주가는 6개월 이상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먼저 떨어져. 예, 먼저 떨어져요. 그러면 엑손모빌이 진출하고 뭐 걔네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그런 게 예상이 돼 벌써. 예, 워낙 빠른 세상이고 예,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엑손모빌 같은 회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
글로벌 1위의 그 직원도 엄청 많고 엄청 큰 회사거든요, 엑소모빌이. 어쨌든 그런 걱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2차 전지가 떨어지면 포스코 퓨처엠을 내가 왜 좋게 보냐면은 숫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포스코 DX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요렇게 두 개를 저는 탑픽으로 지금 이제 상황에서 수익률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특히 포스코 퓨처엠을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지금 2026년까지 얘네가 수주해 놓은 게 90조예요, 지금 90조. 수주해 놓은 게.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매출이, 연 매출이 4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90조를 수주해 놨어. 우리나라 상장 종목 중에 미리 수주해 놓은 금액 1등이에요, 1등. 지금. 우리나라 상장 종목 중에 성장률이 3조에서 90조, 30배. 30배라고. 마진율 다 따져서 내가 이제, 나는 이거를 벌써 언제야? 좀 됐어요, 하여튼.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수주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이미, 얘네가. 근데 그게 90조라고. 포스코 퓨처엠이. 그러기 때문에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이게 월등히 지금 이거 오른 거 있는데, 아직도 좀 갈 길이 많아 보이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안 떨어지면 나는 안 살 거고, 여기서 나는 30만 원대 오면 땡큐. 35만 원에서도 살 것 같아요. 35만 원, 30만 원. 30만 원 오면 진짜 땡큐일 것 같고, 30만 원 오면요, 전고점은 무조건 넘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장이 돌았으면은. 그렇게 됐을 때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 그냥 갈 때까지 들고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요번에 들어가면 길게 가져가야 돼. 요번에 내 말대로 폭락이 지금 나와서 하면은 길게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여기 고점이 70이잖아요. 근데 지금이 40만 원이란 말이야. 40만 원. 그러면은 지금 엄청 떨어진 거지. 엄청 떨어진 거야. 근데 여기서 반토막이 나야지 저는 들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70을 고점을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여기서 급등 나온 거는 한 60만 원에서 50만 원 후반대를 고점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이 꼬리는 잠깐 있었던 거라서. 포스코 DX는, 이거는 좀 싼 맛에 사는 거죠. 많이 오른 게 없고. 많이 오른 게 없고. 포스코가 가면 이것도 계열사고, 그리고 이게 원래 무슨 전산 관련된 뭐 이런 회사인데 사명을 변경했을 거야.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예요. 근데 포스코 쪽에 일을 이 회사가 솔루션이나 뭐 스마트 관련된 회사를 다 맡아서 하니까 포스코가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이 회사도 당연히 실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싼 맛에 사는 거. 수익률 면에서는 이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 가벼워서. 이게. 그러면은 사면은 좀 수익률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는 탑픽을 이렇게 두 개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저 개인적인 그게.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핵심 원료, 관련주들이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장비주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거 먼저 사야 돼요.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거는 분명하니까. 이거 이제 2차 전지주 말고 새로 시작하는 종목들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주하고 AI랑 메타버스랑 또 겹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요새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빠지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항상 폭락장은 그래요. 우리나라 장이 가벼워서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폭락에서는 더 많이 빠져. 그러면 먼저 사는 거야, 우리나라 장을. 그 다음에 그 한 달 정도로 거기서 먹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 100%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먹었다. 근데 미국 장으로 넘어가는 거지. 잘 가는 거 몇 개 빼고,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들 뭐 이런 거 빼고, 뭐 아까 장비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가치 정도 올라오면은 그걸 던지고 미국장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 많이 빠진 거 이런 거 사는 거야. 그게 뭐냐면 다음 시간의 주제인데
반등과 성장에 그걸 내가 정리해 놓은 뭐 자료가 있어요. 반등이 빨리 나온 종목이 있는 거고 반등을 해서 고점을 뚫고 가는 종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저 양극재, 그리고 뭐 AI 관련주들, 뭐 요런 것들은 단방에 그냥 뚫어버려. 이렇게 바닥을 찍으면요. 며칠 전에 제가 엔비디아 차트 폭락했다가 뚫은 거 보여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나와버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차트인데, 폭락이 나온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 돈이 풀리는 과정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가 되면. 그러면 장이 돌아서는 거야. 그때는 홀딩을 오래 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이 잘 올라간다고. 주식이 잘 올라가요. 그때 우리는 벌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할 종목들, 그리고 고점을 뚫을 종목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는 보면 안 되고,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 리스크에서 오는 붕괴, 뭐, 요런 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예시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존의 차트에 대한 이해와 어느 정도 제, 어떤 교육관에 있어서, 대충은 이제는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전문적인, 이미 좀 전문적인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앞으로의 시간에서는, 전문적인 분야를,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2시가 넘었네 벌써. 이게 지금 얼마나 한 거지? 방송을? 어디 시간이 나오나? 1시간 반 했어. 4, 50분 하고 끌려고 그랬더니. 저기 와이프가 저 치킨 먹으라고 계속 오라고 하거든요. 닭을 뭐 시켜놨는지. 그래서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와이프가 좀 많이 어려가지고, 좀 삐지거든요. 안 가면. 뭐 세금 직원도 만나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진짜.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캐보는 종목들을 그걸 연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하도 유튜브 이런 데서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찝어주고 여러분들 종목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박순혁 작가인가? 그분도 그렇고, 맨 2차 전지 얘기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시장이 꺾이고 폭락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새로운 스타가 탄생해. 새로운 스타. 그게 핵심이야. 우리가 노리는 건 그거야. 우리가 노리는 거는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부할 게 하나 또 있는데, 제가 부사장한테 뭘 보내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미국 주식 중에요. 되게 많거든요. 미국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온큐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 실제로 저희가 보유했던 종목이고, 작년에 보유했던 종목이에요, 아이온큐는. 예, 올해 초랑 작년에 보유했던 종목인데,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양자 컴퓨터 관련 주거든요. 떨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담아야 돼요. 떨어지면은. 실적이 나오고 있어, 이건. 전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크게 나온 회사는 몇 개 안 돼요, 지금. 아이온큐를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쉬세요. 내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